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사람의 각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터로 인공 가슴뼈를 제작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혈관 조직까지 갖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 기술로 활용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공개한 인공심장 3D 프린팅 시연 장면입니다. 공산품은 물론 파스타나 피자같이 사람이 먹는 음식도 3D 프린터가 척척 찍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별 모양의 과자와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 두툼한 피자까지 언뜻 보기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모두 3D 프린터가 만든 음식입니다. 케이크와 초콜릿, 머핀 등 만들 수 있는 음식. 프린터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터보다 속도가 최대 100배 이상 빨라서 single cross-section of the part. An ultraviolet light attached. Final product. 말하자면 맞춤형 제품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건. 그 3D 공법으로 자기 남아있는 발을 스캐닝해가지고 반대편 만들어내고 똑같이 발을 만들어서 그 첨단 3D 공법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의수, 의족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용 3D 프린터가 실제 치아 모양의 수술용 가이드나 교정용 장치 등을 30분 안에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팅 미래 산업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단 35일 만에 완공한 도심 속 다리, 5일 만에 완공한 6층 아파트, 18일 만에 완공한 공공주택 인후방. 이제 세상은 맞춤형 생산 시대로 변화 중이고 그 중심에는 3D 프린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3D 프린팅 기술이 변화시킬 흐름과 그에 따른 시스템에 맞춰 미래를 설계해야 할 텐데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소사 청소년수련관 3D 프린터 아지트 강좌를 진행할 전무민 강사입니다. 원래는 3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강좌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올해 들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이 많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Single cross-section of the part. 여러분, 3D 프린터 혹은 3D 프린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 1, 2년 전만 해도 3D 프린팅이라는 것을 생소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딩이나 아두이노 같은 것과 함께 3D 프린터라는 것을 들어보시거나 최소한 체험 정도까지 경험을 해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육이나 평생학습, 창업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3D 프린터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져서 그런 것. 앞서 보신 3D 프린터 소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3D 프린터의 종류는 물론 현재 3D 프린터의 발전 상황과 미래 전망 등을 대충이라도 느끼셨겠지만 3D 프린터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니고 이미 많이 발전되었고 또 아주 방대한 분야와 규모로 커져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아마 3D 프린터 분야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D 프린터는 지금의 우리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던 컴퓨터처럼, 그거 아니면 우리 핸드폰, 그죠?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으면 이제 못 살죠. 아마 생활이 어렵잖아요. 모든 경제나 모든 분야가 그 두 컴퓨터와 핸드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더 버금가는, 아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분야, 또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그 짧은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기회로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3D 컴퓨터 그래픽은 분야가 큰데 간단하게 두로 나눈다면 2D 컴퓨터 그래픽과 그다음에 3D 컴퓨터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 3D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25년 정도 종사를 했습니다. 주로 TV CF나 홍보 영상 제작을 주로 해왔지만 드라마나 또 영화 일도 했었고, 몇 년간 KBS에 있었는데 그때 과학 스페셜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3D 감독으로 있었고, 또 2번의 총선과 그다음에 1번의 대선 등 선거 관련 그래픽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3D 프린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3D 프린터와 3D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쉽게 3D 프린터에 적응을 해서 지금은 새로운 사업으로 창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3D 프린터 교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라기보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D 프린터는 무엇이며 3D 프린터의 역사, 그리고 3D 프린터의 종류들, 그 다음에 3D 프린터의 현 적용 분야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란 무엇인가? 자, 3D 프린터란 3차원 모델링 설계 데이터를, 이걸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모델링. 3차원 모델링 설계 데이터를 슬라이싱하여 해당 3D 프린터로 전송하여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종이 등의 프린터별 사용 가능한 소재를 층층이 쌓아 제조하는 RP 기술의 기기입니다. 용어가 되게 어렵죠. 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3차원의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슬라이싱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슬라이싱 하는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뭐 오이든 뭐 고기든 뭐 이래서 무슨 회 같은 거 그러면 얇게 썰죠. 칼로. 이거 설계 데이터를 얇게 쓰는 거예요. 썰어요. 레이어별로 이 레이어를 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레이어라고 그래. 한 장 한 장 썰어낸 그거를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쓰는 동작을, 그 행위를 슬라이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라이싱. 설계 데이터를 슬라이싱 하여서 그 데이터를 G코드로 만들어야 돼요. G코드. 자,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슬라이싱한 데이터를 G코드화해서 그거를 3D 프린터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요. 연결해서 하면, 그래서 플레이 시키면
그 프린터의 종류마다 재료들이 있어요. 사용 가능한 재료들, 소재들의 를 가지고 프린터가 층층이 하나씩 레이어별로 쌓여. 아까 얘기했죠. 슬라이싱 한 장에 저희를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레이어를 한 장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하나씩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올라가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쌓는다는 건 적층이라는 건데, 적층을 적층에서 제조하는 RP 기술이다. 기술의 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자, RP라는 말이 나왔어요. RP가 밑에 설명 있죠. 설명은 신속 조형, 적층 가공. 적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층층이 쌓는 거 적층이에요. 즉 3D 프린팅을 얘기해요. 거의. 자, 3D 프린팅은 모든 3D 프린팅은 다 적층이에요. 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느린데 신속하게 내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빨리 또 모양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신속 조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적층 가공을 하는 거를 3D 프린팅이고 적층하는 거를 RP라고 해요. RP. 자, 글을 읽으면 설계 단계에 있는 3D 설계 모델을 다른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입체 형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 그래서 신속 조형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로 모형이나 최초의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하는 조형 기술. 우리가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물체를 제품을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괜찮은지 디자인적으로 좋은지 또 성능으로 뭐 좋은지를 제품을 그러니까 작동은 안 하더라도 모형 대부분 우리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떤지를 보고 이게 사전에 판매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거를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먼저 만드는 거 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모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도 괜찮을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3D 프린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이 모형이나 최초의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하는 조형 기술을 3D 프린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RP라고 그러죠. RP. 네. 그리고 그 반대의 의미로 CNC라고 있는데 그건 컴퓨터 수치 제어예요. 다 RP나 CNC나 다 똑같이 컴퓨터로 꼭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설계를 하긴 해야 돼요, 다들. 자, CNC는 뭐냐? RP는 적층 한 장 한 장이 쌓아서 올라가는 거지만 CNC는 큰 덩어리를 기계 선반이나 절삭기 등을 이용해서 외부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죠. 그 기계를 제어하죠. 제어하고 또 미리 컴퓨터로 만든 데이터를 수치를 그거를 이 기계에 전달하면 기계는 그걸 명령을 받고 작동을 하는데 대신에 외부 가공을 한다는 거. 외부. 네. 바깥에서 잘라나가는 거죠. RP는 층층이 쌓아서 올라가는 거고 CNC는 외부로 외부 가공을 하는 게 CNC라고 합니다. 자, 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예제가 있습니다. CNC 절삭 가공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네모난 덩어리가 있고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커다란 네모의 소재를 이 드릴이나 뭐 이렇게 그 가공 도구를 이용해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깎아서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내죠. 구멍도 뚫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는 보세요. 그림만 보다 일단 느끼겠어요.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물을 채우듯이 채워 나가는 거예요.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죠. 완전 상반되는 거죠. 이게 얘네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CNC는 기계로 깎아나가는 형식이라서 얘는 아주 만들 결과치를 보면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속도가 빨리 만들어요. 이 CNC 이거 RP보다는. 자, 가공 그리고 표면이 우수하다.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조형 정밀도나 그게 장점이고 얘의 장점이 3D 프린트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 보면 3D 프린팅의 RP의 조형의 정밀도가 비교적 낮다. 왜? 레이어로 한 장 한 장 쌓다 보니까 옆에 보면 약간 레이어 결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 차지만 어떤 거는 괜히 거칠고 레이어 값을 많이 주면 두껍게 더 거칠고 아주 세밀하게 주면 그만큼 약간 부드럽죠. 근데 기계마다 한계가 있어요. 약간 저가는 아무리 정밀하게 나름대로 그 프린터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레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친데
고가의 장비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아주 얇은 레이어로 이렇게 적층을 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내도 되게 매끄러워요. 물론 근데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층층이 쌓였기 때문에 아까 CNC보다는 거칠죠. 예. 근데 지금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RP도. 자, 그리고 CNC의 단점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용 가능한 재료가 제한적이다. 저 있어요. 그죠? 재료가 얘는 금속, 나 나무, 플라스틱 한 3-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재료가. 그죠? 대신에 RP는 거의 모든 형태를 조용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재료가 다양하다 져 있죠. 예. 자, CNC는 단점이 또 깎아져 나가는 재료의 낭비가 많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깎아 나가잖아요. 깎아 나가다 보니까 이 조각들을 다 버리게 돼요. 물론 이제 금속 같은 거는 다시 녹여서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게 깎아낸 게 많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루나 이런 톱밥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 갖고 재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때우는데 불 때우는데 다 이렇게 저기로 줄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있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쓸 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녹여서 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쓰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낭비가 많아요. 하여튼 낭비가 버려지기 때문에. 근데 3D 프린팅은 RP는 재료 낭비가 전혀 없어요. 왜? 그냥 요 모양대로 그대로 모양의 부피만큼만 쓰이거든요. 쓰이기 때문에 더 낭비가 하나도 없죠. 낭비가. 그리고 CNC의 또 단점 하나. 내부가 빈 공간에 가공을 할 수 없다. 자, 컵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건 오픈된 거는 깎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뚜껑이 막혔어요. 뚜껑만 막혀있는 거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런 거는 얘는 못 만들어요. 이 드릴을 어떻게 들어가서 깎겠어요? 그죠? 예, 안 되죠. 만약에 여기 손잡이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간이 있다 치면 얘는 그거 못 만들겠죠. 예, 근데 3D RP는 만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서 올라가요. 아예 공간을. 얘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RP는. 자, 그리고 CNC는 가공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죠. 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머신 같은 거, 그다음에 톱날 아니면 이런 드릴 같은 거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3D 프린팅은 위험할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물론 안전사고 어느 조금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얘는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요. 그 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뭐냐? CNC는 깎아져 나가는 재료의 낭비가 많다. 그리고 내부가 빈 공간에 가공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예. RP는 거의 모든 형태를 조형할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3D 프린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대충 이해가 가죠. 자, 그럼 사례를 잠깐 영상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할까요? 자,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이건 CNC입니다. CNC. 자, 이게 이제 나무를 조형하네요. 나무인가요? 뭐라 하냐요? 이렇게 이것으로 드릴을 외부를 깎아내는 게 이게 CNC요. CNC. 깎아내죠, 드릴로. 자, 이런 구멍 뚫고, 그렇죠. 이런 홈파지나, 그죠,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의 구멍은 다 뚫죠. 예, 이게 CNC입니다. 자, CNC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CNC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건가 볼까요? 자, 보면은 이 컴퓨터로, 그렇죠? 컴퓨터로 이 사자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얘는 이제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자, 이런 모양을 내요. 자, 작업이 이렇게 이제 기계에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층층이 계단처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계단처럼. 이거는 실제 하는 게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시뮬레이션. 그러다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표현하겠다. 이렇게. 그죠? 이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계에다 걸어서 나무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값을 줘요. 그러니까 미리 컴퓨터에다 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계도 명령을 주면 이게 깎아나가요. 아까처럼 똑같이 돼요. 이렇게 깎아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외부,
그대로 빨리 돌릴게요. 제가 보세요. 형태가 좀 나오죠. 자, 보면 아까 컴퓨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봤던 거 똑같죠. 사자 계단 형형으로 나오죠. 그러다가 드릴을 세밀한 드릴로 바꿔서 또 플레이하면 이제부터 아주 아까 코어 있는 데부터 시뮬레이션 됐죠. 똑같이 시뮬레이션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파요. 아주 재밌죠. 사자 만들어가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멋있죠. 아이고, 보셨죠? 그렇게 CNC가 이겁니다. 외부를 잠깐만요. 가는 거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이게 그 나무 가루잖아요. 이런 게 재료 낭비가 많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옆에 막 엄청 튀어요. 예? 저거 톱밥들이 엄청나죠.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게 CNC. 딱 알겠죠? 정확히 뭔 소린지. 자, 프린터는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잠깐 소개. RP 적층 가공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 프린터에 소재를 딱 넣어요. 예? 재료를 넣으면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에서 설계를 합니다. 자, 이미 설계된 이 열쇠고리인 것 같아요. 열쇠. 근데 이게 지금 프린터가 종류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폴리젯이라는 아마 그 프린터 거예요. 그거는 재료가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재료와 뭐 금속 재료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미 설계된 물론 설계 과정이 필요해. 이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 이 3D 프린터 프로그램에서 설계를 먼저 하고 열쇠를 꼬막 여기다가 연결을 소재를 넣어서 소재를 넣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얘가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는 거예요. 한 층 한 층. 자, 예. 여기 소재가 이렇게 통해서 이 기계에 이렇게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소재를 뿌리면서 굳히면서 동시에 굳혀요. 색깔도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뿌리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색깔을 뿌리고 그 다음에 굳는 본드 같은 거를 같이 또 같이 뿌려요. 그러면 얘가 동시에 열을 받으면서 바로 굳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됩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전혀 틀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터가 또 장점이 뭐냐면 동시에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그냥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한 번에. 근데 CNC는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씻어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주 멋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끝에는 쉘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놓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게 RP 기술. 우리가 배울 3D 프린터입니다. 자, 대충 이해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시험 볼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나중에 시험 볼 수도 있겠죠. 자, 가장 우리가 늘 쓰고 있는 2D 프린터. 아까는 CNC와 RP의 비교였고, 이번에는 우리 2D 프린터와 3D 프린터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이거는 3D 프린터고, 그림이 잘못 들어왔네요. 이게 아닌데, 이것도 프린터긴 한데, 제가 그림 바꿔볼까요? 자, 잠깐만요. 바로 바꿀게요. 뒤에 교육에 소서 청소년 그림이 없네요. 나중에 갈까요? 그림이 없었는데요. 일단 프린터가 있어요. 3D 프린터고, 프린터는 자, 여기 2D는 2D 프린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이런 잉크 이제 프린터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크게 나눠서 걔는 재료가 뭡니까? 잉크죠, 잉크. 아니면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 있습니다. 거기 이제 컬러이기 때문에 검정,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종이에 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봐야 2D죠. 하나의 면에 그림이나 텍스트를 넣는 거고. 자, 3D 프린터는 여기 비교가 나옵니다. 자, 2D는 인쇄물은 활자나 그림이고, 그렇죠? 운동축은 이 헤드가 있어요. 헤드가 X축, 가로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롬이 있는데 롤러 같은 그게 막 이거 내려오죠. 한 칸 한 칸.
그래서 얘가 프린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 Y축 운동밖에 안 되죠. X축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회전이죠, 회전. 회전 운동. 그쵸? 네. 축이죠, 축. 그쵸? 자, 3D 프린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X, Y는 똑같은데 상하가 있어요. 높낮이 운동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3D 프린터죠. 예. 3차원이에요, 3차원. 그래서 자, 그리고 출력 위치는 얘는 종이 위에다 출력을 하고 3D 프린터는 베드라고 있어요. 판판한 베드. 그 위에 물체를 한층 한층 쌓는 겁니다. 그렇죠. 재료는 토너 잉크. 자,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게 있고 레진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이거 나중에 다 설명 들어갑니다. 자, 출력 단계 둘 다 컴퓨터를 해요. 컴퓨터는 똑같이 하는데 2D는 문서나 그림 프로그램, 이건 뭐 아리안글이나 뭐 포토샵 같은 거,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나 그림을 만들어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종이 위에 2D 출력을 하고, 3D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3D 설계 프로그램, 팅커캐드, 1, 2, 3D 디자인, 푸전 360,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거를 STL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이 파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파일을 생성하고 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어요. 큐라라는 것도 있고 뭐 각 회사마다 다양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STL 파일을 읽어요. 읽어서 그걸 아까 얘기했죠. 슬라이싱 하나하나 얇게 쓸어서 그거를 레이어별로 G코드화 시키는 거죠. 그걸 생성을 해서 그거를 3D 프린터에 연결해서 프린터를 하게 되면 베드 위에 3D 입체 출력합니다. 그렇죠? 이 차이요. 딱. 예. 네, 알겠죠? 뭔 소리인지. 자, 우리 3D 프린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1950년 존 문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프린팅 컨셉을 만들었어요. 고안을 한 거죠, 고안. 예.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해 휴지를 입체적으로 쌓는 첨가 가공 방식을 발명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어떤 부분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보니까 굳었네?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휴지라는 게 굳는구나 라는 거 그때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층 한층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컨셉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죠. 56년 굉장히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죠? 벌써 몇 년이에요? 똑같이 한 70년 됐나요? 그죠? 70년 좀 됐네. 그러고다가 딱 30년 지나고 나서 미국의 척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광경화라는 빛을 받으면 경화가 된다라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굳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의 RP 시스템을 발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3D 시스템사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안만 했고 전문치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최초의 3D 프린터라고 만든 거를 하기도 하고 3D 프린터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3D 시스템사를 설립해서 액체 상태의 이 휴지가 우리가 레진이라고 그래요, 레진. 뭐 이빨에 쓰는 우리 이빨 만든 레진 있잖아요. 이거는 공업용 레진 휴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치과용 휴지겠죠. 근데 갖다 원리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이것도 광경화 방식인데 빛을 주면 액체 상태가 고체가 되어버려요. 딱딱해지죠. 그런 거를 근데 빛을 받으면 근데 빛이 레이저를 이용한 거죠. 레이저를 쏘면 그 레이저가 닿는 부분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층 한층 얘가 레이저로 막 쏴서 굳혀서 한 층 만들고 또 레이저 쏴서 한 층을 만들고 그래서 적층으로 이렇게 쏴서 올라가는 방식에 지금의 SLA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거의 또 한 10년은 채 안 됐지만 시커크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트라타시스사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FDM 방식의 프린터를 개발했는데 그걸 기술을 갖고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은 SLA 방식을 종전에 SLA 방식은 엄청난 고가였어요. 그래서 큰 회사, 엄청난 부자 회사, 그런 회사만 쓸 수가 있었고 장비도 엄청 크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웬만한 회사는 못 쓰죠.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 FDM이라는 방식의 프린터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건 엄청나게 싸게 된 거예요. 예, SLA 방식보다 단가가 많이 싸서 이때부터 뭐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샀겠죠. 사서 사용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도 일반 사람이 쓰기에는 이때는 비쌌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딸아이한테 우리 그 글로건 있잖아요. 글로건. 예, 요 안에 가운데다가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 집어넣고 막대 집어넣고 뜨거운 막 총선대 쏘면 녹아서 그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 측정이 쌌죠. 그런 그 글로건 갖고 자기 딸한테 장난감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층층이 이렇게 싸서 뭘 만들었나 봐요. 그러다 그거를 갖고 이게 갖고 제품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를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FDM을 만든 방식의 3D 프린터 만든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엄청 싸졌는데 그래도 비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글을 보시면 3D 프린터는 기술이 처음 개발된 이래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왔으나 그저 기술들이 많았겠죠. 특허를 냈겠죠 다들. 근데 그때는 너무 고가인데다가 크기도 큰 나머지 돈 많은 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비였으나 30년이 지난 2010년도를 접어들어 대부분의 특허권이 다 만료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사게 되고 만들게 됐겠죠. 대중화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됐다. 그래서 현재 보급형 3D 프린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자, 근데 그 역할을 엄청나게 싸게 보급형으로 프린터들이 많이 개발된 상황이 만들어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3D 프린터의 대중화인 2000년 초 영국의 에이드리언 보여 박사의 램랩 프로젝트의 역할을 컸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에 의해서 대중화가 됐어요. 대중화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프린터를 쉽게 쓸 수 있고 사서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겠죠. 다 배우게 되고 서로 다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비싸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배우겠죠. 네, 3D 프린터의 종류. 자, 지금 앞에 너무 시간이 많이 끌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의 종류 가장 크게 나눠서 고체. 자, 출력 방식에 대해서에 따라서 이 종류가 나눠져요. FDM이 있고 SLA가 있고 DAP가 있고 SLS, SLM, PVP, 폴리젯, 롬 엄청나게 많아요. 외에도 또 계속 개발되는 프린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다 달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자, 이 외에도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조용 재료에 따른 분류가 또 있습니다. 크게 고체, 액체, 분말, 종이가 있어요. 재료가. 고체는 딱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열 가서성 수지라고 합니다. 열을 가하면 얘가 녹아요. 녹는 겁니다. 녹았다가 다시 굳어요. 그런 방식의 FDM 그리고 FF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아까 FDM은 이분이 슈커크롬이라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가였다가 에이드리언 보여 박사가 램랩 프로젝트에서 우리 대중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방식의 프린터였거든요. 프린터인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분이 에이드리언 보여라는 사람이 그 보급형으로 만들었어요. 싸게 만들고 그 기술을 다 오픈했습니다. 다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서 다 써라. 더 나름대로 좋은 프린터를 만들어라 하면서 오픈을 했어요. 오픈. 이분이 뜻이 뭐냐? 3D 프린터를 못 만들기 없잖아요. 물론 셋 덩어리나 부속 같은 걸 잘 못 만들지만 이 큰 덩어리는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다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부 부속 빼놓고 나머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프린터로 또 복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조금씩 다르게 해갖고 새로 개발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오픈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FDM이라고 하다 보면 이 특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 같은 방식이지만 FFF라는 저기로 내보낸 거죠. FF는 같은 방식으로 램랩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된 3D 프린터로 산업용 기계에 가까운 FDM을 개인용으로 만들어 저렴한 프린터로 만들어진 3D 프린터의 상표권 분쟁을 막기 위해 붙인 상표권 명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입니다. 여기 나오죠. 램랩 프로젝트는 영국의 에이드리언 보여에 시작된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들자는 자가 복제를 꿈꾸는 비영리 오픈소스 운동. 자유 소프트웨어로 무상 개방되어 다양한 3D 프린터 개발을 돕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아까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자, FDM은 밑에도 설명 쭉 할 거예요. 자, 이런 고체 덩어리에 고체 재료를 열을 가해서 녹여서 층층 쌓는 방식. 그 다음에 액체는 이게 액체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광경화성 수지예요. 빛을 닿으면 굳어버리는 거죠.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SLA, DLP, 폴리젯 또 더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크게 나눠서 이거고요. 자, 분말. 가루인데 물 대신에 액체 대신에 가루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얘는 가루를 완전히 녹여서 액체로 만든 거고 이거는 분말로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빛을 주면 또 그게 굳어버리죠. 네. 다 이거 SLA 뭐 레이저로 이것도 마찬가지. SLS, SL은 다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DLP는 레이저가 아니라 빛. 우리 프로젝트 빔 있죠. 영화나 뭐 그런 거 볼 때 쓰는 프로젝트 빔. 그거를 빛을 쏘면 굳어요. 빛을 받으면. 그리고 자, 종이로 된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나중에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요. 자, 제일 먼저 FDM, FF 같은 방식이니까 우리 지금 FDM이라고 일단 FDM이라고 얘기할게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웬만한 것도 다 FF예요. FF 방식은. 자, 가는 실 같은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 얇은 필름 형태를 출력하여 한층 한층 적층하면서 3D 프린트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 이렇게 가느다란 국숫가루 같은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여기다 감아놓고 얘를 요거 익스트루드 압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어로 잡아 당기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노즐이라는 부분에 그 뜨거운 열을 주거든요. 180에서 한 240, 50 정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서 이 출력판 위에 베드 위에 층층이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또 FDM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지만 기계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카르티시안 방식이라고 그러고 얘는 델타 방식이에요. 예, 약간 방식들은 다 틀려요. 얘는 여기 얘도 아까 기사 그림이 또 바뀌네. 얘는 아니에요. 얘는 SLA, 아니라 SLS, SLM 방식. 얘를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필라멘트인데 열에 녹는 고체예요. ABS, 플라스틱과 종류, 또 PLA.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몸에 안 좋기 때문에 ABS가 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일반 저기서는 잘 안 써요. 냄새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까. 대신에 PLA라는 게 나왔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고 또는 사탕수수 같은 전분으로 만드는 PLA가 있어요. 예, 얘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죠. 자연과 함께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생기든가 이런 습기가 생기면 미생물이 발생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재료죠. 그래서 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고무 재질, 나일론, 뭐 실크, 나무, 실리콘, 커피, 초코 막 이렇게. 어떤 건 이제 FDM 방식이지만 요리에 쓰이는 FDM 방식의 프린터는 이런 재료 대신에 먹는 음식을 재료들을 집어넣죠. 예,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요리, 푸드 그런 재료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 용도에 따라서 재료들이 바뀌는 거죠. 이런 방식이고요. 자, 이거를 잠깐 설명할까요? 빨리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죠? 한층 쌓아 올라가죠? 이렇게 쌓아서 올라갑니다. 네. 자, 그죠? 이렇게. 딱 그림 보니까 알겠죠? 이게 두꺼워졌죠, 이제 벌써. 이렇게 쌓아서 올라갑니다. 예. 이게 필라멘트고, 이게 FDM, F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퀴 모양을 만들어놔요,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실제 개발했다, 디자인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자, 사장님 뭐 다 고위층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구나 디자인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시제품용이나 모형용으로 우리 3D 프린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FDM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여기 있죠. SLA. 이거는 레진, 광경화성 액체. 이거를 액체를 수조에 담아. 여기가 이게 레진이에요. 이거를 광경화성 수지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레이저 그 데이터를 똑같은 3D 데이터를 얘가 판이 내려와요. 바로 딱 여기 휴지 딱 담그고 있으면 레이저가 밑에서 또는 얘는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최근이구나, 최근. 이렇게 보면 밑에서 막 레이저가 쏴요. 쏘면 그 빛 닿는 부분이 굳으면서
한 층을 쌓고 또 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얘가 올라가면서 딱 올라가면 여기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모양이 이렇게. 방식이 딱 이겁니다. 방식. 이거 그렇죠? 자, 얘가 이 판이 회색 이 판이 바닥에 돼 있으면 수지에 레이저가 쏘면 반사경에서 여기 다 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닿는 부분이 굳어요. 굳어서 그럼 얘가 한층 올라가고 또 레이저 쏴서 한 레이저가 또 굳으면 얘가 한층 또 올라가서 쭉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물자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고요. 이 방식이고요. DLP는 거의 방식은 똑같은데 이것만 틀려요. 똑같아요. 프로젝터 빛을 쏴요. 빛을 이렇게 레이저가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탁탁탁 쏘는 거죠. 그럼 그 한 번에 빛을 받으면 여기 전체가 굳어버리죠. 예. 이 방식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거 SLS는 분말입니다. 분말. 자 분말을 큰 통에 담아다가 여기 보세요. 보면 있죠. 예, 잠깐 피할까요? 여기가 분말이에요. 분말. 그러면 이 롤러가 분말이 한 채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럼 얘가 약간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롤러가 지나가면서 그 가루를 여기다 덮어요. 한층 덮으면 얘가 레이저를 쏘면 막 그 위에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죠. 얘가 레이저가 그러면 닿는 부분이 딱 굳는 거예요. 굳어서 있으면 한 층이 딱 레이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롤러가 한번 또 가서 또 덮어요. 예? 갔다가 또 왔다가 막 이러죠. 왔다 하는데 한층 덮으면 또 레이저 쏴서 또 만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SLS입니다. 예, 분말로 하는. 자, 이걸 약간의 동영상을 볼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레이저 이거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건데 이거 덮어주면 레이저 써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 지나가게. 여기 지금 불꽃이 안 보이는데 원래 불꽃이 막 생겨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딱 떼내서 그 가루를 털어내요. 털어내서 보면 안에 딱 얘가 물체가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공방, 이건 DLP죠. 그 다음에, 이게 SLS죠. SLS. 자, 앞에 이거 안 봤죠? 이것도 볼까요, 한번? 이거는 SLA. 자,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얘가 판이 내려오면 레이저가 이렇게 쏴서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위에 올라가면 레이저 쏘죠. 그럼 그 닿는 부분이 굳어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서 또 쏘면 또 굳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층씩 쌓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건 이제 3D 데이터 이게 3D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게 SLA 방식입니다. 자, 이건 재료를 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고 DLP도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SLM 아까 SLS와 D끝자만 틀리죠. 이거는 메탈. 아까는 이거는 이거 석고재질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속. 얘는 이런 금속을 만들죠. 이렇게 엔진 같은 거. 예, 이런 거 만들죠. 예, 딱 보시면 그림만 보면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으니까 재료만 틀릴 뿐이지. 이렇게 레이저 쏘는 거예요. 불빛이 나죠. 예. 그러니까 아까는 불빛이 덜 날 수 있죠. 얘는 SLS는 얘는 플라스틱이나 석고기 때문에 불꽃이 안 튀거든요. 잘. 근데 SLM은 이 메탈이기 때문에 레이저와 이렇게 닿는 부분이 막 불꽃이 튀어요. 이렇게. 예, 심하게 튀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방식은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SLM, 메탈이라고 해서 SLM인지 알고 보지만 SLM입니다. 이거 볼까 한번?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 PVP
3DP라고 그러는데 같은 방식,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색깔을 컬러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가 그렇죠? 예, 컬러를 다른 것들은 단색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얘는 근데 컬러가 동시에 이 잉크를 이제 뿌려요. 봐봐요. 파우더 섞어 소재죠. 재료에 액체의 컬러 잉크와 바인더를 노즐로 분사하여 조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요. 얘는 그 섞어 소재 가루가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SLS나 SLM처럼 그 광경화성 수지 분말을 통해 두고 얘가 칼라와 잉크하고 이 굳히는 본드 같은 재질을 같이 쌓여. 그러면 그 뿌렸으니까 그 닿는 부분이 칼라가 먹으면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SLS와 SLM 요 밑에 적용 방식은 같고 대신 레이저나 빛 대신에 얘는 본드 굳히는 그 가루를 굳히는 소재를 쏘는 거죠.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면서 잉크까지 같이. 예. 그래서 같이 얘가 굳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틀리죠. 그것만. 예.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피규어를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이 프린터로 바로 그냥 색깔 우리가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오죠. 컬러가 입혀서 편하죠. 이렇게. 근데 괜히 고가죠. 대신에 자, 폴리젯 이것도 방식이 비슷해요. 예. 그 아까 얘하고 방식은 비슷한데 얘도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얘는 마찬가지. 자, 뭐가 약간 틀린 하나 있어요. 경화시킬 수 있는 광경화성 수지 레진이죠. 액체죠. 그거를 뿌려요. 아까는 얘는 바닥에 소재가 있잖아요. 가루가 깔려 있잖아요. 파우더 이런 게 깔려 있죠. 깔린 거에 잉크와 접착 물질만 싸서 붙이는 건데 얘는 바닥에 그냥 똑같이 저것처럼 SLA나 뭐 이것처럼 저기 우리 FDM처럼 바닥에 그냥 이런 배드만 있는 거예요. 배드가 있고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잘못 내려왔다. 이거 아니 되겠죠? 네. 자, 배드만 있고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자, 이 배드가 있고 얘 노즐 뿌리는 걸 다 노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얘는 그 잉크와 그 소재, 광경화성 수지와 그다음에 이 아까 접착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접착제 뿌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요. 빛을 써야 자외선을 쏘면서 잉크와 소재를 뿌리는 거예요. 액상수지를 액체를 그러면 액상수지가 뿌려지면 동시에 컬러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쏴지기 때문에 바로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FDM처럼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미묘한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잘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얘하고도 비슷하지만 방식이 사실 또 크게 틀리죠. 얘는 분말, 얘는 액체인데 이렇게 FDM처럼 한층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폴리젯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규어나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이렇게 제품도 많이 만들어요. 얘는 근데 재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다양해요. 아까는 뭐 섞어만 재질인데 얘는 다양한 재질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딴데 아까는 그 PVP는 가루가 쫙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깔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재료를 쏘고 잉크를 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제품 크기 제품에만 쏘는 거죠. 제품. 예? 그죠? 요 모양만 계속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방식이 FDM하고 또 비슷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가면서 그 부분만 여기다가 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죠. 자외선. 자,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 뿌려지는 거야. 액상수지가 막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가요? 자, DED 이거는 용접하고 비슷해. 용접. 이거 그림 보시면 물체 위에 하나 처음부터 싸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덩어리에 금속 위에 뭐 하나 더 붙이겠다. 또 새로운 거를 더 넣겠다 할 때 그 위에다가 용접하듯이 해갖고 붙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FDM하고 비슷해요. FDM은 똑같아요. 싸서 올라가요. 한층.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또 이거 원리로 볼게요. 먼저 이거 보면 알겠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해보세요. 자, 이게 도시입니다. 자, 보면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금속 가루가 내려올 겁니다. 자, 금속 가루가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파우더라고 그래요. 가루. 내려온 동시에 빛이 레이저가 쫙 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녹겠죠? 녹은 그 금속 액체가 물체 위에 용접되듯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적층하는 거죠. 예, 쏴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리가 이거예요. 예, 보세요. 쇠 기본에 있던 거 위에 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막 쏴서 올라가죠? 네, 이렇게. 예. 자, 용접하는 거 똑같아요. 예. 자, 이거 내가 자료를 더 괜찮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동영상.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그쵸? 빨갛게 달궈지죠? 용접하는 거 똑같아요. 한참 싸서 올라가죠. 예, 이렇게. 자, 그죠? 보시죠? 자, 이런 거에, 이렇게.